2022년 1월 북한 매체가 사진 한 장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가죽 코트를 입은 소녀가 한쪽 눈을 감고 소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습니다. 표정은 진지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주애입니다. 그동안 김주애는 언제나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열병식에서도,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도, 핵시설 시찰에서도 항상 김장훈의 옆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날, 북한은 또 다른 발표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직책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당 전체를 손에 쥐는 핵심 자리로 올라선 것입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직책 변경 하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윤곽이 이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왜 총을 들어야 했는지, 왜 하필 지금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5년 1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이 사진은 처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소녀가 총을 쏘는 장면, 그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된 맥락을 알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주요 지도 간부들에게 신형 저격수 보총을 선물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의 핵심 인물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주요 간부에게 무기를 직접 하사하는 행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충성의 서약이자 권력의 확인의식입니다. 그 자리에 김주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총을 들고 쏘는 모습으로요. 북한 전문가들은 즉각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 참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 참관과 직접 체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과 직접 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손님이고 후자는 주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이 처음 공개된 단독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2022년에 김주애가 처음 대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금까지 항상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혼자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누군가를 혼자 등장시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녀가 공개석상에 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북한은 세습 왕조 체제입니다. 권력이 혈통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혈통이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군부가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후계자로 지목된 초기, 그에게 붙여진 호칭은 김배장이었습니다. 장군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닙니다. 대장입니다. 군과의 연결고리를 먼저 만든 것입니다. 군이 인정해야 나머지 권력기관이 따라옵니다. 북한 권력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김주애가 밟고 있는 경로를 보십시오. 2022년 처음 등장할 때는 단순히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핵시설 시찰에 동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병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을 직접 쏩니다. 계단식입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경로가 누군가의 경로와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이 패턴이 지금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입니다. 북한이 후계자를 세상에 알리는 방식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랜 관찰 끝에 정리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등장입니다. 얼굴은 내보이는 것입니다. 2022년 김주애가 처음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등장한 것이 2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행입니다. 주요 행사에 지속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핵시설 시찰, 열병식 참석, 군훈련 참관이 모두 2단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독립입니다. 혼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격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 서 있는 것과 직접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격 장면은 단순 참관이 아닙니다. 군의 도구를 직접 다루는 장면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을 몸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북한 매체가
이 장면을 선택하고 편집하고 공개했습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도된 연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면 이 사진의 의미가 2배로 커집니다. 김정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김여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이름이죠. 대남 협박 성명을 직접 발표하고 외교 무대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 김여정의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직책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선전, 즉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서의 부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새 직책은 노동당 총무부장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선전선동부는 메시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총무부는 다릅니다. 총무부는 김정은의 방침을 당 전체에 전파하고 집행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뜻이 당의 모든 조직에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 흐름 전체를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전선동부가 방송국이라면 총무부는 전력망입니다. 북한 권력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리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로 김주애의 단독 사격 사진이 공개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2개의 사건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하나, 김주애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군 행사에서 사격을 합니다. 둘, 김여정이 당 전체를 관장하는 총무부장 자리에 오릅니다. 이 2 사건이 같은 날 공개됩니다. 이것이 각각의 우연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설계에서 나온 2개의 부품일까요? 북한 권력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할 분담입니다. 김주애는 앞에서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군과의 유대, 후계자 이미지,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뒤에서 당 전체의 흐름을 장악하며 그 과정을 설계하고 보호합니다. 한 명은 무대에, 한 명은 무대 뒤에. 그리고 2 사람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설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를 보시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2022년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3년 만에 단독 군사 이미지까지 구축됐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아십니까?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권력을 이양받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계자로 지목된 뒤 공개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김주애는 2-3년 만에 3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지금 후계 구도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범운행이 아닙니다. 실제 작동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한 내부적 대비 가능성. 2번째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체제 안정성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전략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김주애의 나이가 지금 추정상 12살에서 13살입니다. 아직 중학생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미 군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있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20대 초반에 이미 완성된 후계자 이미지를 갖추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강화되어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한 번 시작한 이미지 구축을 되돌린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도,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시작된 후계자 공식화는 완성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완성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2번 봤습니다. 권력 이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후계자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내부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해 볼까요? 사격 사진 한 장, 직책 변경 하나,
같은 날 공개. 이것을 따로따로 보면 단순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북한은 지금 사격 사진 한 장으로 다음 지도자는 김주애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공식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 결론입니다.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닙니다. 북한 역사상 세 번째 세습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 3년 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첫 등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과정이었습니다. 단계적 노출, 군과의 연결, 그리고 단독 등장. 이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 의도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불과 3년입니다. 3년 만에 후계자 구도의 기본 틀이 완성된 것입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 3년입니다. 이 속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북한은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습니다. 김주의 후계 구도가 가시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 내부의 권력 변화가 아닙니다. 그 파급 효과는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 파급은 북한 체제 안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후계자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김정은 이후에도 현재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 엘리트들에게 체제에 충성할 이유를 강화시킵니다. 흔들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파급은 대남 전략의 변화입니다. 후계 구도가 안정되면 북한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남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기 도발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파급은 국제 외교 무대의 변화입니다. 후계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그 후계자를 상대로 한 관계 설정을 시작합니다. 이미 물밑에서 그 계산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파급 효과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북한 권력이 바뀌는 장면을 두 번 직접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2094년이었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권력을 물려받고 수십 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했을 때 또다시 많은 이들이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도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처음으로 여성 후계자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도 이전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일상에 직접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 권력이 안정되느냐 흔들리느냐는 우리가 사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단편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진 한 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2022년의 첫 등장이 있고 그 뒤에 열병식 동행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 사격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여정의 직책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따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앞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맥락이 보이면 의미가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가 우리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북한 리스크는 국가 신용 등급, 외국인 투자, 환율 등 여러 경제 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북한 관련 긴장이 고조되면 시장이 반응합니다. 반대로 안정화 신호가 나오면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 뒤에 이 지정학적 변수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북한 후계 구도가 안정된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지 경제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섣부른 예측보다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두십시오. 전문가들도 틀립니다.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도,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도
붕괴 예측이 많았습니다. 모두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나오는 분석이 모두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결론에 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주애가 실제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내부 안정을 위한 연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북한이 공개한 사진 한 장. 가죽 코트를 입은 소녀가 총을 겨누는 그 장면 속에 북한의 다음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김주애의 단독 군사 이미지 공개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후계 구도 공식화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김여정의 총무부장 격상과 김주애의 단독 사진이 같은 날 공개된 것은 역할 분담 설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진 속도는 전례가 없으며 북한이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역사상 세 번째 세습,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 후계자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이 순간을 우리는 단순한 뉴스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